공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 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8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6월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동부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 신설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9-633호 안건인 평택 동부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 신설안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흔치 휴게소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PPT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기입니다. 평택 동부 도시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결정도,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처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악산에 위치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흔치 휴게소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문화공원으로 신설하기 위한 도시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장안동 불악산 인근이며 면적은 약 6,143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추정사업비 약 89억 1천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평택시 산림녹지과에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3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완료하였고 25년 시설 결정 예정이며 향후 예산 반영, 토지 매입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8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국제대학교에서부터 차량으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와 동막마을에서 도보로 약 10분 내에 진입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충 레포츠 공원까지 도보 및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봉산, 불악산을 연결하는 산책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다가구 주택 및 동식물 관련 시설, 창고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 및 경사도 분석입니다.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환경성 평가 자료 및 생태 자연도 등급도입니다. 생태 자연도 등급에서 보시면 1등급지는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2등급지가 전체 면적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 및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사유지가 약 4,700평방미터이며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공원의 종류는 문화공원으로 계획하였고 면적 약 6,143평방미터를 신설 결정 계획하였으며 결정 사유는 흔치 휴게소의 시민의 접근성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산림 문화 및 휴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 결정도입니다.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89억 원으로 2026년부터 28년까지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중 보상비는 약 7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이중 레포츠 공원에서부터 장안 웃길을 통해 사업 대상지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며 대상지 출입로의 폭은 6m입니다. 편측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입 금지 구간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대상지 내 폐차 공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 주차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총 8대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그 현장은 뭐 어딘지 의원님들도 다 아실 텐데요. 뭐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제 불악산 이제 공원 이제 입구 지금 휴게소 일정 시설들이 있잖아요. 화장실도 전에 그 리모델링 해갖고 새롭게 네. 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펜스 쳐놓고 이게 이제 일정 뭐 시기적으로는 이제 언제 그게 뭐 건립됐는지는 건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분들이라고 이용하는 빈도로 봤을 때는 시설 결정을 통해서 공원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 편의 시설을 만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평택시가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여기 집행 뭐 계획 보면 집행 계획도 약간 좀 급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일정하게 현실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돼. 지금 여기 보면은 내년부터 사업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가능해요? 보상이나 이런 게 26년도에? 일단 이제 그 하반기에 그 내년 예산 수립할 때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신규 사업 추진하는 게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사업부서에서 이제 예산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중지되거나 사실상 그 형식적으로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의지는 알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계획을 세워놓고 또 늦어지면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좀 맞게 사업 기간도 좀 설정할 필요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실제 사업들은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담되 그런 부분의 실질적인 그 사업의 현실성에 맞는 좀 기간 설정이나 절차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비 문제예요. 여기 이제 보면 뭐 설계비나 뭐 공사비도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상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잡은 게 76억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때문에 주변에
그 지가도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 물론 이게 감정 평가를 정확히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닌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공시지가에 뭐 몇 배 이렇게 해서 잡았지만 실제로 이게 또 어찌됐든 외부로 오픈되잖아요.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국유주도 있고 사유주도 있는데 보상이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나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안 맞아요.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 규모의 사업비 보상비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은 동의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평가받고 잡은 거냐. 나중에 사업하다가 좀 액수가 좀 늘어나면 못하니까 좀 여유 있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들이 있는 거죠.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제가 보면 거기 그 내놓은 가격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그냥 보고서 아 이렇구나 이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어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근처에 현실적으로 매매된 가격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도 요새는 뭐 앱 켜갖고 그런 거래된 거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그 부동산 정보 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감안한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주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 되지만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잘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보상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추정 사업비를 잡을 때 보통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정도에서 저희가 추정 사업비를 잡으면 거의 근사치에 가는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뭔지는 알아. 네. 근데 그게 어느 시기에는 맞았던 시기가 있어요. 네. 옛날에는 공시지가를 낮게 잡았잖아요. 뭐 현 시가에 비해서 네. 뭐 30~40%도 안 되게 잡았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3~4배 잡아서 액수를 맞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공시지가를 많이 현실화 시켰단 말이죠. 주택 같은 경우도 더 현실화가 많이 됐고 토지도 일정 부분은 공시지가가 반영이 된 그 현실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차이의 간격이 많이 좁아졌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뭐 4배, 3배 뭐 이런 차이 나는 게 당연한데 지금은 2배 차이 나는 데도 있고 3배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쭉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뭐 3.5배, 4배 뭐 이렇게 잡는 것들에 대해서는 요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좀 전파를 해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잡는 게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고 그 지침을 좀 만들어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탁감을 시행을 하든가 해서 그 가급적이면 이제 근사치에 맞도록 그렇게 추정 사업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닌 예, 것이 다른 데도 토지 소유자가 봤을 때 보상을 이 정도 하겠다라고 시가 한다라고 하면 그 이하로 주는 순간에 당연히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보통 우리가 감정가 한다 그러면 시가의 한 8~90% 정도를 본다란 말이죠. 거기다 뭐 세금 감면해주고 뭐 이런 거 따지면 그렇게 토지 소유자한테 아주 큰 손해를 입히는 건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게 합의가 될 수 있는 선인데
우리 과다하게 그렇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냥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잡다 보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높게 생각을 하셨다가 낮게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 절차나 이런 시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민원 발생이 더 증폭시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승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절적으로 동감을 먼저 하고요. 실은 우리가 흔치고개라는 부분에서 평택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북부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일단 불악산하면 걷기 좋은 산으로 일단 생각들 가지고 계시고, 근데 흔치고개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산이라는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고, 송탄의 보물, 평택의 보물, 또 행복을 만들어주는 불악산, 그런 닉네임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불악산이고 쉼터예요. 흔치고개. 그리고 흔치고개 어떻게 보면 아픈 기억이지, 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이 공약을 안 내세우시는 분이 없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런데 결국 진행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 근데 최근에 갑자기 진행 속도가 좀 빨라졌단 말이야. 그분도 좀 아이러니도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시민의 생각을 좀 담아서 진행을 시켜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물론 평택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있지만 재정 여건만큼 중요한 부분은 우리 흔치육에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의 또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 빨리 해서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정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떻게 사업계획서로 이렇게 해왔나라는 게 너무나 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그 보상에 76억인데 이게 토지 보상하고 주택 보상이 어떻게 나눠지죠? 해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보통 주택 보상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우려스러워요. 실은 토지주분이나 임금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면 집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네? 불악산의 인근에 있는 곳은 정말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우리 후세에게 돌려줄 그런 소중한 자원인데, 그 인근에 여타저타 옛날에 시에서 좀 부족하게 또 잘못되게 허가된 부분들, 그런 건물들을 다 매입해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 방송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건 이거 내가 생각했던 집가보다 너무 비싸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이승영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똑같이 그 주변의 매매 상황이라든지 표준지가 한번 살펴봤어요. 2배가 높아요. 네? 이런 건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담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 안 되면 협의 매수를 통해서라도 한번 협의를 해서라도 대충을 좀 알아봐야지. 주변 이게 매매 거래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주택을 어떻게 그 낡은 주택을 13억 보상, 평당 3,400, 3,500? 아니 그런 보상을 여기다 담아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내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네? 많은 우리 지역에 큰 정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몇 분들은 올해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서 어떤 의원님들이 보고 나부터도 이런 보상을 주고 어떻게 진행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담아주세요. 물론 뭐 하실 말씀 많이 있겠지. 뭐 평가를 통해서 담을 수밖에 없고 예전 사례를 봐서 뭐 3배, 4배 담는. 지금 현실하고 또 그때 현실하고 많이 틀려진 부분이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 흔치유계에서는 구조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연으로 돌려주십시오, 제발. 네?
거기다가 왜 시멘트 붓고 거기다 무슨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주변 환경 좋게 경관 좋게 그러니까 살림을 눈으로 시야로 냄새를 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된 리모델링엔 집을 줬고 뭐 아주 예쁜 뭐 휴게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으로 돌려 달라는 거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다 철거하셔서 벤치 놔주고 나무 몇 그루 잘 조성만 해주면 됩니다. 괜히 여기에 무슨 이상한 무슨 기본 뭐 설계비 뭐 설계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시설 같은 거 몇 억씩 들여서 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이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좀 대화 좀 해보십시오. 시민들이 그걸 요구하는지. 우리 불악산 정상 근처 보면 전망대 있어요. 예? 그게 지금은 콘크리트로 해서 그 전망대 보이지도 않아요. 나무에 가려서 그 전망대 그냥 앉아서 그늘로 피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거 왜 임대료 줘가면서 그 구조물을 계속 존치시킵니까? 그거 다 허물어서 그냥 벤치 의자 갖다 놓고 편한 의자 갖다 주면 거기서 쉬고 놉니다. 우리가 맨발로 걷기 산행을 하는 거지 누가 그 공간에서 무슨 모여서 무슨 아무튼 뭐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요. 정말 이 불악산 헌축에서 그동안 10여 년을 끌어오고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부분이에요. 좀 선제적으로 선행적으로 이 사업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죠. 지금 이관 의원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나도 이 시설까지는 안 봤는데 그러니까 나도 시설물 짓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니까 아주 꼭 거기에 뭐 진짜 부합해서 이건 반드시 뭐 이거 이용하시는 시민분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건물을 거기다 짓는 거는 안 만든 것 같아. 불악산이라는 이 어떤 공원, 산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거기가 그렇다고 뭐 개활지가 쫙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식에서 저도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승영 의원님 말씀이나 이관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조하는 거고요. 총 사업비가 89억인데 이제 72억 정도가 거의 80-90% 정도가 보상가옥으로 나간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평택 이 사실은 불악산하면은 그래도 평택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연 공간이고 그래도 높낮이가 조금 높지는 그래도 않아도 고성성만큼이나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평택에 이런 게 없어요. 평택에 뭐 저희가 자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반드시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 불악산에 하루에 뭐 운동을 하시거나 산행하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인지 혹시 그거는 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네. 그 조사한 타당성 결과에 보면 피크 시간대 한 시간당 270분 정도 되시고 하루는 한 3,000에서 한 4,000분 정도 3,000명, 4,000명 분이 오고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산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으로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고성산 뭐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거기 못지않게 여기가 평택에서 자랑할 만한 곳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기 보면은 총 면적이 6,143제곱미터에서 임야가 있고 사유지는 지금 뭐로 돼 있죠? 뭐 사유지는 대지로 돼 있나요? 임야로 돼 있나요? 예, 사유지는 대지와 그리고 임야 그리고 국유지 중에 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국유지하고 그거야 뭐 국유지 공유지는 상관 안 하고 사유지는 전부 다 대지도 돼 있고 예, 대지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산이에요, 임야예요. 쉽게 말 따지고 보면. 아, 예, 지목상 임야로 지목상 되어 임야예요? 있는데요. 네. 그 길을 이제 일부 시민들이 그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어서요. 그런 경작하면 부분을 임야에다 경작하면 전으로 전답으로 다 바뀌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 그 허가를 받고 저희가 그 정상적으로 해야만 공부상으로 전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원이 평택의 공원인데 하여간 이런데 그 임야가 많은 그 산에 건축물이 올라가 갖고 대지로 되고 뭐 이게 바뀐다는 게 저는 의아하고 좀 이게 평택시장에 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개인의 사욕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면은 나쁜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개인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잖아요. 이거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시에서도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거는 앞으로도 참고해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제 이거는 도시환경공원 구역 지정 전에 이제 그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도 이제 그 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 보존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00명 이상이 하루에 오고 가는 그 산을 뭐 시청이나 아무 우리 공공장소도 300명, 200명 이상, 뭐 500명 이상 오기가 힘들잖아요. 하루에 1,000명 이상. 근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고 사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학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명 의원입니다. 유승영 의원님이나 이관우 의원님이나 김순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훈치 휴게소는 사실 그 오래 전부터 그 시민들의 그 환경 개선 요구 사항이었던 거 맞죠? 예, 그 지속적으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부분을 왜 실행을 안 한 사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특별한 장기간 사유가 동안 시설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 부분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간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문화공원으로 이제 도시계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저희가 그간에 그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그 실효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시설 결정을 최대한 그 좀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을 위해서 그간에 모든 노력을 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실효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8,000개가 넘고 한 9,000개 가량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면 한 95% 정도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쪽에 집중을 하면서 그 신규 시설이 조금 그 신규 사업들이 좀 지연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평택의 그 산이라고 하는 뭐 일반적으로 그 등산로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다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산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우리 평택시 관내에는 100m 이상 넘는 산이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불악산이고 현덕의 이제 마한산, 저쪽에 무성산, 이제 그 진이의 그 무봉산이 좀 대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좀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여기 불악산 같은 경우에는 불악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 안성으로 넘어가서 저 월곡동까지 이어지는 그 코스가 있거든요. 부덕고백이라고 해서 그게 그런 코스까지 이어지는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무봉산이 있고 지인이면에 우리 그 송탄 북부 송탄 지역에는 이제 불악산을 경유를 해서 덕암산까지 이제 가는 등산로가 있고 덕암산을 지나서 그 안성 고동산이 또 있죠. 네. 안성 고동산. 우리 평택 시민들이 등산을 좀 해놓은 코스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고동산으로 가서 만세고개에서 고동산만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고 불악산을 통해서 덕암산을 거쳐서 고동산까지 이렇게 장기 코스로다가 이렇게 장거리 코스로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월곡동에 백운산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부덕고백이라는 코스가 그 별도로 있더라고요. 현덕에 마안산이 있고 예, 맞습니다. 청북에 그 덕지산이 있고 그 이제 대체적으로 좀 산이라고 하는 산 규모를 갖춘 이런 산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데 사실 이제 무봉산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청소년 수련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정도는 잘 돼 있어요. 시민들이 근접하기에 이용하기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유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는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우리 평택시 산림 면적이 7,007 이게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이제 나온 건데 7,762헥타르였고 이제 그 면적 중에 국유림이 3.4%, 공유림이 3.6%, 사유림이 7,204헥타르 해가지고 93%가 사유지예요 다. 그 사유지 땅을 지금 토지세는 다 평택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 사유지라는 거는 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건 맞아요. 뭐 입상 금지, 뭐 통행 금지해서 전부 철조망 쳐놓고 그러면 못 다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평택시에서? 지금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나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이상 감면을 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확실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평택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개인 사유지 토지주분들이 많은 땅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해라고. 그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새로 꾸며지는 그 모산 그린공원이라든지 은실 그린공원이라든지 지금 이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모산 그린공원이 총 사업비가 1,430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실 그린공원이 1,366억이고 이게 이제 곧 마무리가 이제 되고 될 텐데 2027년이나 2028년도면 마무리가 될 텐데 사실 이거 hun치휴게소 사업비 89억이라는 거는 지금 토지 보상까지 포함이 돼 있는 액수인가요? 예, 토지비하고 이제 포함이 공사비가 된 포함하는 거죠?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봉산, 불악산, 덕암산, 백운산, 마안산, 덕지산을 다 포함해서 최고로 많이 찾는 산이 불악산입니다. 평택 시민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더 깨끗이 해줘야죠. 그죠? 네. 지금 국제대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려면은 자동차 차로가 1차선밖에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대로 문화공원을 꾸미게 되면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그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보셨나요?
요 자체는 지금 이제 교평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교평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공원이 다 조성이 됐어. 아주 근사하게 꾸며졌어요. 8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주 훌륭하게 꾸며졌어. 하루에 뭐 3,000명, 4,000명 이용하던 그런 시민분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치면은 그 주변에 사실 또 그 먹거리 그 식당들이 또 있어요. 그 식당들한테는 엄청 영업 방해가 되겠지. 사람이 많이 이제 왕림을 하게 되면은 차가 진입을 못 하니까. 그죠? 일반인들이 식사하러 가고 싶은데 차가 진입을 못 하면은 장소를 딴 데로 지정할 거 아닙니까? 식사 장소를. 그래서 저도 그 평택시가 지금 예산이 없는 거는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유승영 의원님이나 이괄호 의원님이 예산 걱정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는데 도로 부분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도로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은 토지 보상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많이 들어가면 모노레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국제대학교의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국제대학교에서 올라와서 모노레일을 타고 문화공간으로다가 진입을 해는 그런 계획을 안 잡아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흔치 휴게소가 대부분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네. 그 사유지에 이제 그 소유자들이 이제 시설 이용을 제한을 할 수가 충분히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 공간만큼은 이제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요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잡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이게 이용객이 많이 늘고 도로 확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아마 현재 도로를 국제대학교 그 입구부터 확장은 아마 여건이 좀 어려우면은 다른 노선도 아마 검토를 하고 그건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그 도로 확장도 그 도로부서랑 협의를 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문화공원 요 자체를 조성을 해서 요 공간만큼은 온전하게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국장님 말씀도 맞고 지금 그 면적을 보면 약 한 1,882평 정도를 문화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 아니고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다 사유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획서를 넣어서 추진을 하셔야지만이 예산을 만들어 가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거지. 나중에 또 이걸 시작한다고 보면 또 5년, 10년 이상 또 걸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저 여건 변화를 좀 계속 좀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문화공원 조성해놓은까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보니까 안에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 시설이. 그럼 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만 다니려는 얘기거든요. 문화공원에. 그러면 이용이 불편한 분들은 가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무슨 어떤 그런 행사를 주관할 때 문화공원 내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는 시민들이 가고 싶어 해도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못 가고 움직이는데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게 또 민원이 또 들어온다고. 그래서 도로 확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 예산 문제 때문에 부딪히면은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현재 이제 그 흔치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 패턴을 저희가 이제 그 기초 용역을 하면서 분석을 해서 대부분 이제 거기를 그쪽에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흔치휴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코스로 해서 이제 거기를 거쳐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주차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그건 앞으로 이제 그 진입도로나 이제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 관찰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이거 시설이 나중에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늦어서 하도록 안 돼요.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늦어서 안 되는 거고 국장님 임기 내에 이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추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승용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네. 바랍니다. 손남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의원님들 다 아시는 건데 저는 지금 이제 거기 차가 교행하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또 불확산을 난개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로 개설보다는 이제 이 걸어서 다니는 그 등산하신다는 분들은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걸어 못 가고 거기서부터 산은 올라가신다 이건 아닐 것 같고 거기 주변을 잘 좀 만들고 좀 걷기 좋게끔 그리고 거기에 어찌됐든 그 민간 주택이나 이 상업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예외적으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좀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도로를 이렇게 확장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이관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까도 뭐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취지가 우리가 그런 곳에 가는 이유는 뭔가 건강, 자연, 산 뭐 이런 목적으로 가는데 역설적으로 그걸 편하게 가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또 비용을 들여서 하다 보면 그게 훼손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오히려 거기 가는 부분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뭐 거주하시는 분이나 뭐 상업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차량 당하는 거를 하되 토요일 일요일 날 청계천 같은 데도 토요일 일요일 날 차량 통행 막아버려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말에는 많은 이용을 하시니까 주말에는 차량 통행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냥 대책 없이 막을 수는 없으니 지금 뭐 손남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형태로 우리 뭐 코끼리 열차 이런 열차들 있잖아. 전기로 하는 열차로 국제대에서 뭐 거기까지 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고 일반 차량들은 운행을 좀 제한한다든가 그거를 나중에 이 절차를 좀 밟아봐서 뭐 평일에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예를 들면 그래서 하여튼 방점은 훼손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을 오히려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건물 짓는데 몇십억 쓰느니 차라리 그런 식으로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저도 뭐 딱히 아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뭐 자전거가 됐든 그게 뭐 이런 방식의 좀 고민도 같이 좀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뭐 산림문화 공간, 역사문화 공간, 문화체험 공간. 특히 역사문화 공간은 뭐 흔치 이야기가 역사성이 있어요. 이 공간은 어떠한 활용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것은 이 89억이라는 요 공사비에 저는 이걸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기에 이 이상이 들어갈 거다. 손남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 공간이나 도로 환경이나 앞으로 즉시 민원은 발생이 되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이 따블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재해 대책이니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겠고 자연을 살리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난개발이 시작이 되고 보상가 자체도 500만 원 사유로 500만 원 넘는 이렇게 결정을 어떻게 해준지 지가가 있을 텐데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불악산에 대한 지가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 행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는 하지 않지만 시설의 규모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검토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미 주민 설명회도 다 끝났고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주민들 반응은 좋아하실 거예요. 당연히 생겨야 된다. 저희 뒷산에 이런 게 시설이 생긴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평택시 전체를 예산 계획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더블 들어가는 이게 100억 이상 여기에 2, 3년 안에 가장 힘들 때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신 입장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은 맨 처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마을 쉼터예요. 예? 우리가 공원을 크게 조성하자는 게 아니라 쉼터의 공간. 쉽게 하면은 우리가 등산을 통해서 건강한 산을 통해서 건강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구조물을 들어와서 공원화를 시켜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아까 유승정 기자님이 얘기하시고 우리 손남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옳은 얘기였어요. 근데 유승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등산을 통해서 쉼터를 활용하자는 거지 차를 통해서 와서 거기서 쉼터를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하루에 2천, 3천 명이 오는 게 다 산을 통해서 오는 거지. 그다음에 쉼터까지 오는 골목이 크게는 서너 개, 작게는 10여 개가 돼요. 그걸 통해서 쉼터에서 역할, 흔축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시도냐 도시화된 그런 구역에서 공원화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도시시설의 공원화가 아니라 자연 속의 쉼터를 마련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상 확대하는 것도 전 반대합니다. 공원화를. 네? 차량이 진입하거나 이런 구조물이 그 근처로 오는 것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건강한 삶,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쉼터까지 와서 그 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냐면 불악산에 올라서 쉼터에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 쉼터에서 쉬었다가 덕암산을 가서 뭐 무봉산을 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래길이 그 쉼터의 큰 역할이에요. 아까 우리 김승현 의원님 역사적으로도 흔치역에서는 춘향이길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가다 보면 거기 주막도 있고 그 역사적으로 상당히 소중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지 않게 쉼터의 역할로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아까 김승현 의원님께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쉼터 역할로서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의회 의견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자리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가 시설 결정 전에 주민 공람 전에 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 검토된 그 사업비가 주민 공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산은 산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휴식 공간,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최대한 보존이 되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나무도 심고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많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원형 보존을 가장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행동인 것 같은데요. 예산 문제도 물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굳이 불필요한 시설물을 뭐 만들고 구조물을 만들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용은 이용도 되지 않고 하는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많이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동구 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 신설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634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하여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및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감제도의 불편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폐지된 호적법 관련 서류는 기본 증명서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조례 등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하고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 아니라 두 개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와야 돼요. 일괄 개정.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하나의 조례를 일부 문구를 조정한다면 일부 개정 조례안이 맞는데 지금 이거 외에 일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겠다라고 하면 일괄 개정 조례안이 맞죠.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에 담았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확인을 좀 해서 추후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대략 보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게 2008년도예요. 2008년도? 지금 2025년도예요. 그다음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게 2012년도야. 예? 그럼 13년 되고 하나는 거의 뭐 17년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조례안이 지금 25년도에 올라온 거란 말이죠. 물론 절차와 과정을 거두면 꼭 그 해 뭐 다음에 이러진 않지만 이게 굉장히 너무 늦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또 다른 조례들은 개정을 또 했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별지 목록에 있다 보니까 이 별지를 개정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례를 보다 보면 별지는 이게 밑에 보통 있다 보니까 본문들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 별지 부분은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늦었지만 하시는 건 하되
좀 이런 일들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려요. 네네. 이게 이제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사업이 준공된 지 오래된 사업이라 저희가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시민들이 좀 더 그 시민들이 이용이 편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조례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그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 조례 통복 만호 가곡 서재지구 토지구역 정비사업 조례 시행규칙 4개 지구 통복 서재 용희 안중 송담. 근데 이제 미반영 시행규칙 일괄 개정 완료 이게 2018년도 막 이렇거든요. 이제 그때 하셨는데 미처 이제 못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잘 확인해서 실무진들한테도 잘 안내를 해서 교육을 하시든 해서 좀 이렇게 좀 너무 늦게 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